제발 국가는 엉뚱한 데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세금을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인 여자입니다. 동생이 4명이나 있대요. 아빠랑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 엄마랑 살고 있어요. 막내는 또 아빠가 다른데요. 셋째는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지금 많이 좀 그렇습니다. 엄마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술을 자주 드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고 아빠는 이제 집을 도망간 상태인 것 같아요. 이혼해가지고. 근데 이 첫째 딸인 20살이에요, 여자. 그러니까 참, 뭐랄까, 가정을 본인이 다 책임지고 있을 그런 나이이기도 해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엄마는 유치원 때부터 술을 드셨는데 중독 증세 때문에도 있지만 망해가는 아빠의 사업 때문에 큽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시다가 망하셨나 봐요. 산후 우울증과 불안감 등을 술로 해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크고 동생들이 생기며 좀 괜찮아졌나 싶더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셋째가 의료사고로 인해 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너무 이제 힘든 일을 연속으로 겪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엄마의 술주정이 심해졌습니다. 물건 던지는 건 기본이며 저희 앞에서 칼로 팍 찢기, 목 매달기 등 자해를 스스럼 없이 했으며 제가 점점 크고 중학생이 되던 무렵 왕따를 당해 힘들어했는데 그런 일들에까지 신경 쓰여 답답하다며 술주정이 다 저에게 왔습니다. 자, 보면은 엄마가 원래부터 엉망진창인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사업을 실패하고 그 다음에 자녀분이 또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면서 너무 큰 충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로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술에 좀 빠져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 몇 년 참다가 중3이 되던 해에 사춘기가 오고 결국 터지며 엄마에게 방어 아닌 방어를 하며 지냈습니다. 아빠가 없으니 항상 저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항상 칼 들고도 아무 일 없었지만 제가 막다가 손에 찔려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며 쉼터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다가 너무 심하다 판단한 나머지 경찰에 자진 신고 접수로 엄마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하였고 3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다 나왔는데 좀 나아졌다 싶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뭐냐면은 병원에 갇혀 있는 동안 술을 못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나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아졌다 싶다가도 저희가 정신병을 보냈다는 것 자체에 분노심이 컸던 엄마는 더욱더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병원에 있는 기간 동안 나았는데 퇴원하고 나서 다시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적대감을 품으면서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얘 강제 입원 당해봐야 태어나면 다 이렇게 돼요.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말하잖아요. 가족에 대한 배신감과 적대감을 품게 되고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술만 먹으면 정신, 정신병원 너네가 보냈잖아. 정신병원 보내라. 내가 정신병자냐? 등을 자주 말하며 욕설과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그런 행동과 말에 익숙해진 저는 이젠 아무렇지 않은 지경에 왔고, 술을 먹고 와서 또 그러면, 또 그러네. 오늘 언제 자려나. 칼을 들고 들어오려 하면 문 앞에 쭈그려 문 못 열게, 못 열게 문을 잡고 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게 등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일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삶입니까? 심할 땐 울기도 했고요. 제가 성인이 된 후 건드리는 게 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인이 되면 힘이 세지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집을 나갈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슬슬 자녀의 눈치를 조금씩 살피기 시작합니다. 딸이니까 이 정도고요. 아들이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가 되게 되면은 이제 아들이 이제 힘이 근력이 세지잖아요. 주먹이 세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환자들이 폭력적인 이렇게 육체적인 폭력이 줄어들면서 대신 입으로 폭력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술은 여전히 먹고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상황을 겪어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고 경찰마저 저한테 하는 말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며 독립하라. 엄마도 힘들어서 그러실 거다. 이해하라라는 그지 같은 말을 하면서 제 가슴에 못을 박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전 그래서 어른들이 너무 싫습니다. 친척, 아빠, 주변 어른들까지 그 모양이었으니까요. 자, 이거 잘 들으십시오. 주변 친인척이 도와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왜냐면 자기한테 똥물이 튈까봐 무서워가지고 너희들이 계속 폭탄을 끌어안고 있으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너희들이 포기하면 그 폭탄이 우리한테 올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잘 해봐. 힘들면 내가 조금 용돈 조금 도와줄게. 근데 끝까지 너희들이 껴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 뿐입니다. 근데 말을 그렇게 안 하죠. 말을 돌려서 얘기하죠. 어떻게? 너희가 불효를 하면 되겠니? 효도를 해야지. 너희가 그러면 되겠냐? 도리가 있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죄책감을 유발시키면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절대로 탈출하지 못하게 조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기술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지식인은 적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모든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병원도 보내봤고 반항을 하며 화가 나 엄마 목까지 졸라봤고 머리채도 잡아봤고 근데 전 칼을 든 엄마를 방어하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어른들은 그렇다고 엄마를 때리면 되냐라는 말투로 또 저를 수줍습니다. 예, 이게 바로 너가 불효고 너가 책임을 져야 되고 너가 인간의 도리를 다 알아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똥물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분은 냉정해지셔야 됩니다. 그럼 왜 엄마는 저를 때려도 되는 걸까요? 세상이 너무 싫습니다. 정말. 엄마가 술 먹고 오면 무시도 해봤어요. 하지만 깨우며 저를 발로 차고 자진 못하게 하면 저도 화가 나서 또 싸움이 생기곤 합니다. 가출도 해봤고 자취도 해봤습니다. 무작정 나와 여건이 좋지 않고 힘들기도 했으며 엄마가 받은 지원금 때문에 다시 집에 오라며 연락이 온 겁니다. 저도 너무 지쳐서 다시 돌아갔고 지금은 옛날보다 나아진 상태지만 엄마가 정말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자, 잘 들으세요.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면은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면 정서적인 독립도 못하고 자꾸 다시 기어 들어가게 돼요. 왜냐면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려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독립이 우선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이라면은 기숙사, 장학금, 취직이 잘 되는 쪽을 무조건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주민센터를 복지과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의외로 복지국가예요. 복지적으로 지원되는 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면 많아요. 그거 다 찾아 먹어야 돼요. 약간의 무리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바지가랑이 자꾸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 사회복지부에서 나오는 지원금 다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독립을 하셔야 돼요. 정말 제가 답답했던 건 알코올 중독 폭력적인 엄마기도 했다면 바로 앞뒤 안 보고 집 나와서 스스로 살며 연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술 먹지 않았을 땐 정말 모성애가 누구보다 강하고 돈도 없는데 힘든 일 다 해가며 저희 부족하지 않게 키워준 엄마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정말 결정적인 얘기예요. 뭐냐면은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거의 다 나은 것처럼 보였다 했잖아요. 또 술을 안 마시면은 너무너무 모성애가 강하고 또 돈도 없는데 억지로 힘든 일 다 참아가면서 자녀를 키웠다 했잖아요. 이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원래 이 엄마는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완벽히 좋은 엄마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따님이 지금 도망치기에도 미안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술만 끊게 되면은 뇌 속에 쩔어 있는 그 알코올이라는 놈만 제거하기 위해서 해독제를 복용하게 되면은 이 엄마는 아주 좋은 엄마로 바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어떤 병이냐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고 늑대 인간이고 좀비예요. 달만 보면 늑대로 변했다가 해만 뜨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얌전하게 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그거잖아요. 좀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고 자식이고 없어요. 다 물어뜯어요. 똑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술만 끊게 되면 완벽하게 정상이 돌아갈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다른 엄마들보다 훨씬 좋은 엄마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단주를 위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인데 아까 정신병원에 입원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심리치료 이런 건 지금 상태에서 아무 도움 없어요. 지금에는 오직 머릿속에 쩔어있는 알코올의 그 독성 물질을 다 제거하는 거, 해독제 복용하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머니는 거의 정상화로 회복돼요.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심리 치료를 하거나 뭐 교육을 받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운동을 하거나 뭐 다 좋아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거는 재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쩔어가지고 지킬 박사가 아닌 하이드로 변한 상태, 이미 달을 보고 늑대로 변한 상태에서는 어디 가서 심리 치료를 받습니까? 늑대한테 무슨 심리 치료를 해요, 지금. 이미 인간 좀비가 됐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면서 해결을 해요? 안 됩니다. 그때 상태는 해독제를 통해서 빨리 뇌 속에 있는 그 놈을 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약으로 해독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수면제, 진정제 이런 거 주면서 격리하는 게 다입니다.
그냥 저절로 머릿속에 있는 그 독성물질이 다 해독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좋지가 않고요.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면 며칠 만에 다 다는 아니고 며칠 만에 확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 없어집니다. 3, 4일만 지나도 벌써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몇 주 지나면요. 그냥 술을 끊기 시작하고, 그 다음 동시에 해독제를 복용하면요. 한 2, 3주만 지나면 사람이 달라지고요. 한 달만 지나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더 3개월 이상, 반년 이렇게 치료하다면은 완벽한 옛날 어머니, 정말 훌륭한 어머니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치료 받으십시오. 정말 믿고 치료 받으시라고 제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해요. 정말 상담 치료 이런 것들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엄마는 항상 거부하면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랍니다. 상담 치료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격리한 사람들도요, 그 안에서도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되냐고요? 수면제, 진정제 이런 거 먹고 맹하게 있는데 뭐 교육이 될 것이며 본인들이 지금 억울하다 나는 정신병이 아니다 탈출해달라 퇴원시켜달라 막 애쓰는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제대로 받아요. 상담 치료 이런 걸로 지금은 될 때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술 끊은 지 몇 달이 충분히 지나면서 그때부터 상담 치료, 심리 치료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남자친구가 군대 가 있어 전역하면 바로 나가서 살 생각이긴 합니다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서 불안감과 외로움과 어떤 분노 같은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잘못하면 자전거 피하려다 똥차에 치이게 됩니다. 절대로 이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제가 이성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의 불안감과 외로움, 어떤 영혼의 흔들림은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른 이성을 만나야 되는 거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생들도 항상 엄마가 저럴 때 어린 제가 다 케어했고 장애 동생까지 있어 삶이 너무 답답합니다. 곧 중학생인데 똥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되고요. 아빠는 양육비를 주긴 하는데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현재 엄마가 소송하니 집을 빼버리겠다며 집까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돈을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아빠한테 엄마의 치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술만 끊으면요 정말 좋은 엄마가 되실 거라고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로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함께 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나머지 얘기는 엄마의 자해하는 모습을 보며 중학교 때부터 저도 모르게 몸에 자해를 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끊었지만 엄마 때문에 제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시 돋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자, 제가 분명하게 이 자녀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약을 삼키기만 해준다면, 그 다음 본인이 알코올 중독임 인지하고 자기가 지금 빨리 술에서 벗어나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술만 끊으면은 술을 끊고, 술을 끊고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술만 끊으면은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만, 이런 믿음만, 제가 설명드린 거를 믿기만 하신다면은 제 한약을 삼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엄마 구할 수 있어요. 엄마만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 분들인지도 모르고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이런 사람은 정말 적은 비용으로 가정과 알코올 중독 환자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가정이 파탄남으로써 경제적으로 이 사회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생산을 못 하잖아요. 사람이 생산을 못 하니까 국가 GDP도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 건강보험료도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조금만 도와서 술만 끊게 해주면 가정을 구할 수 있죠. 가정이 평안해지면 다시 생산하니까 GDP 높아지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갈 돈도 지출이 안 되게 되잖아요. 더블로 2중, 3중, 4중으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일석사조, 5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데다 국가가 세금을 투여해야지 맨날 엉뚱한 데다 보도블록 까는 데다 돈 쓰고
아,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국가의 정치를 맡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만 노리고 뒷돈 받아먹는 것만 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다 해먹기 때문에 진짜 국가 발전에 대한 발전을 위한 데는 돈을 안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금이 없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야, 도둑놈이 많기 때문이다. 나라의 정치인들 중에 행정 중에 공무원 중에 도둑놈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지 국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 하잖아요. 그 정답입니다. 자, 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알림, 그 다음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머리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